AI 시대에 들어들면서 심리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공부한 것을 꾸준히 정리하고 있는데 검색수,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를 빼고는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감히 심리학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찍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전문가들이 너무 많으시고 너무 깊은 학문인 것 같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이 임상 데이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사실 심리학이라는 게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고, 제가 이 필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심리학에 대해서 영상을 찍긴 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냥 학문적인 것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프로이트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고, 프로이트를 빼놓고는 정말로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기본 상식으로 프로이트에 대해서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너무 좋다.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심리학을 아시는 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이트가 이 무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이트를 보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이 보신 그림 있잖아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밑에 가려진 빙산이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그림, 이 한 장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막 무의식적으로 막 화를 내거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욕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무의식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어떻게 보면 이 무의식을 해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이트가 가장 주장한 이 무의식을 프로이트의 제자인 칼 융이 이 무의식을 조금 세분화해서 정리를 했어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칼 융은 MBTI를 만든 이 창시자가 되는 격인데, 이 칼 융이 프로이트의 애제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프로이트와 학문적인 뜻이 안 맞아서 결별을 하게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잘 통해서 대화를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화를 했었대요. 프로이트가 융을 정신분석의 후계자로 삼았었대요. 그래서 왕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았었대요. 그런데 이 융이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이 프로이트가 성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한 것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프로이트의 성 본능의 중심 이론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이트가 융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둘이 결별을 하게 됐고, 결별을 하면서 융이 학문적인 고민이 깊어지면서 분석 심리학을 창시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이 프로이트는 사람의 마음을 이드,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는데요. 이드는 본능의 목소리로 지금 당장 즐길 것을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이드고, 초자아는 양심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사이를 조절하는 게 자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성욕에 중점을 주었던 프로이드에 또 그의 제자였던 아들러가 또 반박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사람을 일으키는 거는 성욕이라기보다는 열등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프로이드와 반대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던 거죠. 인간은 목적 지향적인 존재라고 아들러가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이 아들러가 코칭을 만들었던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었었던 거예요. 아들러는 인간의 근본 동기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프로이드와 대립각을 세우게 됐고, 이 프로이드가 아들러를 맹비난했던 거죠. 그래서 이단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서 또 학회를 떠나게 되고, 이렇게 서로 학문적인 견해가 많이 달랐던 거죠. 심리학 부분에 있어서. 화를 억제한다는 거, 그리고 화가 나는데 화가 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방어 기제 중에 억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그 딸이 안나 프로이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이트가 아빠의 그 학문적인 그 방어 기제를, 안나 프로이트가 자기 방어 기제를 체계화했어요. 아동 정신 분석의 선구자가 되었었던 거죠.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꿈이 현실에 대한 연상작용을 일으킬 때도 있고 나의 무의식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감정이 전이 되고 또 감정이 역전이 되는 현상, 이거를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전이와 역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정신분석이 단순히 말을 들어주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그 과거 인물들에 대해서 감정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이라고 하는데, 상담자도 내담자한테 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 이거를 역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전에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도소에서 그 교도관이 죄수를 도와줘서 같이 탈옥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살인 현장에서 감금된 그 인질이 범인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면서 동정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나중에 피해자를 도와주는 이런 현상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건 감정이 역전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 사람의 심리를 알면 그 이해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해되지 않는 감정선에 대해서 사실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심리를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통찰. 그런데 이 통찰이라는 게 학문적인 관점이지, 또 필드에서 임상을 쌓다 보면 또 그게 잘못된 통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고, 그래도 심리를 공부하기 전보다는 사람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좀 넓어졌다. 그러므로 해서 또 내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또 있었던 거죠. 심리라는 거는 자기 통찰을 통해서 내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거, 자유해지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이트 이론은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공부할 때마다 나오는 가장 주요한 이론이 되고, 저는 되게 무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의식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자유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은 저희가 힘들고 또 어려울지라도 희망적으로 세상을, 희망적이라는 게 반드시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의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 세계보다 크다는 거는 굉장히 희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이 학문 계보를 보면, 또 안나 프로이드처럼 정통으로 계승한 학자가 있는가 하면, 또 애제자였던 융하고 갈라서면서 또 학문적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심리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굉장히 많이 다변화하고 학문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학문으로 정리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상담 심리 이런 거는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마다 있는 그 임상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